보이는 분위기는 아마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실패한 정상회담 없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분위기 같은 거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을 때 과연 몇 명이 배석을 하는지 이제 그게 나오면은 대략 얘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혹시 양측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대충 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됐고 이제 서로 이제 수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를 이제 서로 실무자들 얘기 오고 가는 것들을 양 정상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미임을 해주는 자리가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딱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폼페이오 볼턴 김영철 부위원장만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아직도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몇 분 뒤면은 그게 혹시 보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확대 정상회담으로 옮겨가는 그 자리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얘기는 어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 공동 합의문 이야기는 분명히 했어요. 부칙의 서명까지 할 수 있으면 세계가 놀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공동 성명이 나오면 요새라고 불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센토사 섬 내부에 있는 카펠라 호텔을 요새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휴양지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센토사 섬 내부에서도 카펠라 호텔은 보안이 굉장히 용이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꼽히는데 호텔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센토사 섬 어디에서도 정확히 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 두 곳의 진입로가 막으면 외부에서 카펠라 호텔로 향할 방법은 비행기로 착륙하는 것뿐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일요일부터 모레까지 상공에서의 비행을 전면 통제했기 때문에 카펠라 호텔은 말 그대로 진짜 요새가 됐습니다. 해변에서 카펠라 호텔로 향하는 뒷길이긴 한데 해변가 출입도 며칠 전부터 통제가 시작돼 철통 보안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펠라 호텔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1시간 뒤면 이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두 정상은 약 1시간 뒤 카펠라 호텔 입구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것으로 첫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15분간 사전 환담을 갖게 되는데 이때 기념 촬영 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전 환담 때 나올 모두 발언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할지에도 관심입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면 두 정상은 통역사만 대동한 채 45분 동안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진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단판이 될 단독 회담이 끝나고 나면 각각 참모들이 합석하는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확대 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인데요. 북한에서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배석이 유력하고 군인으로 유일하게 수행 명단에 포함된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배석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배석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배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확대 회담까지 끝나고 나면 업무 오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30분에 진행되는 오찬은 종료 시간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회담 분위기에 따라 길어질 수도 아니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서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지 아니면 단독 기자회견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서서 밝은 표정으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박 기자, 비핵화와 체제 보장 정말 세계의 빅딜인데요.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실무 협상을 이어갔다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의 빅딜이라고 불릴 만큼 북한과 미국과 북한 핵심 의제를 놓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북미 실무팀은 어제 싱가포르에서도 계속 실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 실무팀을 이끌고 있는 성김주 필리핀 미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은 어제 모두 세 차례 만났습니다. 오전과 오후 그리고 밤에도 만나서 합의문에 들어갈 표현 등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담 시작을 10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도 실무회담을 이어간 걸 보면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북미 2차 실무회담이 끝난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CVID 원칙을 재확인하고 만약 북한이 CVID에 착수하면 전례 없는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과연 오늘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카펠라 호텔 앞에서 연합뉴스TV 박상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후 세기의談判에 나섭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세계 평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 오전 10시 한국 시간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는 9시가 되겠습니다. 자,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담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회담 장소는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잠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를 떠나서 회담장으로 출발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출발을 할 것으로 현지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글쎄 이틀 전에 도착했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에 했을 것 같습니다. 참모들과요. 지금 심정이 어떨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준비는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고 비핵화 완료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세부의 상황에 들어가면 북미 간에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했고 이제 실무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율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독 정상에서 두 정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푸지 못한 부분, 즉 실무 차원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결정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양국 정상이 결정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CBID에서 이 리버서블을 넣을 것이냐, 그것을 뺄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 어떠한 언어로 대처를 할 것이냐, 혹은 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1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3개월, 6개월 이내에 핵탄두라든지 ICBM을 북한 내에서 일부라도 반출하는 부분, 선제 조치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난색을 보이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최저의 안전 보장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정상이 최종적으로 육성으로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이 또 이제 뭐 또 실무자들을 통해 듣는다든지 뭐 또 서면으로 보는 거 완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정이 잘 되면 확대 정상회담도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거고 너무 오찬도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화면 보실까요? 지금 보면 저게 산토사섬으로 들어가는 입구, 게이트웨이 다리 710m 다리인 것 같습니다. 자, 산토사섬은 뭐 요새 저 섬 자체가 뭐 하나의 큰 섬, 싱가포르에서 서너 번째로 큰 섬인데요. 자체가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슈퍼우버져 있고요. 특히 카펠라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멀리서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슈퍼에 가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샹그릴라 숙소에 머물렀던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전용차죠. 캐딜락 원, 일명 비스트라고 불리는 차량을 이용해서 또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면서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 먼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하고요. 이후에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숙소인 텐트리스 호텔을 출발해서 잠시 후면 센토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교수님, 그 통역 시간 고려하면 4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최선희 부상, 그렇죠? 저기 성김주 필리핀 대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3번 정도 만났다고 그래. 어느 정도 협상이 다 끝났다. 마지막 심야까지 했거든요. 진통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실무자 수준을 보면은 그 마지막까지 최고 지도자를 잘 모시고 또 이 역사적인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 막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것이다. 정도 보여지고, 그러나 이미 최선희 부상과 성김 대사관에는 우리 그 쿤저
북적진 통일각에서 지금 이제 뭐 한 두 차례 또 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밖에 저는 국제사회, 미국, 북한 모두 바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어제 다시 말해서 완전한 예카, 완전한 체제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어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완료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예. 단지 조금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어제 다시 말해서 인권 문제와 생활 무기, 탄도미사일 문제 이거 하나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동시에 회담장에 입장을 할지 아니면 누가 맞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교 관례상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3국에서 정상이 만나는 경우는요? 그런 사례가 예. 이 2015년도에 쌍걸 호텔에서 이 신병 주석과 대만 그 마인주 총통 간의 그 만남이 있었죠. 예, 예. 아마 그 당시 좀 이 경제 사례가 이번에 많은 이 적용이 되지 않겠냐. 일단 그 이 회담장 카펠라 호텔 입구에서는 싱가포르 이런 이 어전 관계자가 일단 맞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마 예. 회담장 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예, 예.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없다.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현지 시간 9시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 정상회담 다 했어요.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최근에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우리가 과거 잣대에서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리는 것 같고 어떤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를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안착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아주 솔직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탑승했던 그런 그 중국 국제항공 네. CA 그 1,2편인가요? 그 편의 사진도 노동신문 일면에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건지 아니면 중국 지도자가 탑승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럴 사진들을 바로 노동신문에 게재하는 모습은 굉장히 북한이 솔직한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젯밤에도 싱가포르 관광하면서 싱가포르를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색다른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솔직한 지도자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진정성을 갖고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것도 약속을 또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이제 곧 30분 뒤면 이제 만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회담은 성공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어떤 합의는 도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소한의 합의라면 결국 북한이 핵을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에 좀 더 나가서 그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한 그런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냥 이 정상회담 하는 그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호텔에만 머무고 있다. 예. 이것은 주최국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주최국에 대한 예의 이런 차원에서 정상이 좀 늦은 밤에 식물은 또 이거 구경을 해야 되니까 관람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상이니까 이 예리적인 표현으로 관람을 합시다. 예. 식물은 또 관람하고 그 다음 게 뭡니까? 이 스카이 공원 이 마리아 베이 샌드 마리아 베이 샌드, 호텔 거기 있는 옥상 스카이 공원 또 이 본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뭐냐니까 또 이 싱가포르에서 항만이라니까 항 이것도 다 봤죠. 하자 정도도 서로 약속할 수도 있.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사 예. 이것을 갖다가 요해 예. 함을 해가지고 차후 북한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놓고 봤을 때요. 이번에 회담을 그러니까 100을 완전한 비핵화, 최종 합의까지 간다고 하면 몇 점 정도로 그러니까 몇 점 정도까지만 풀지 못했던 부분
다 마무리됐다는 편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회의 와가지고 주최국에 대한 예의를 다하면서 또 예의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말씀하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시내 투어 바로 오늘 아침 조선 그 중앙통신이나 북한 매체에서 이렇게 소식을 알렸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알렸는데 사실은 뭐 원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으로 적시를 했던 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 주민들이 과연 오늘의 이 정상회담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물론 앞서도 약간의 그런 소프트 랜딩 작업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만 선전적을 통해서 어떻게 볼까요? 북한 주민들은 오늘의 정상회담. 감사합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핵 보유국 여기에서 갑자기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굉장히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 예. 그런데 정말 두 정상이 앉아서 혹시 만에 하나 다른 뭔가 돌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려했던 그 현장을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1%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불예측성이니까요. 끝까지 아마 나름대로 압박을 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준이다.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하면 이 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국가마다 처해진 입장이 다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로 한정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미국과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만남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만남을 계속하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실패죠. 두 번째는 CBID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표현을 쓰던 해서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그 원칙을 합의하는 수준 저는 그 정도 수준도 실패다라고 보고요. 예. 최소한도로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CBID라는 원칙 물론 CBID라는 단어를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죠. 최소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시한, 언제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반대급부로서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 안전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검증 문제도 있고 다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만약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이 정도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한 CBID와 CBIG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환이 되는가 그것이 결국 핵심이겠죠. 박 교수님 기대치가 좀 높아 보이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네, 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남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다음 회담을 또 약속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절반의 성공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예, 물론 그 다음 자체를 만나자, 다음 만남을 약속하자라고 하는 게 얘기할 거리가 남아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아예 이제 얘기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속을 잡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좀 남아있을 그 얘기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담을 약속하는 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예. 이번 회담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그리고 우리도 마냥 심판만 볼 수 있는 입장 아니까 우리 입장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죠. CVID. 단 듣고 싶은 한마디 CVID. 그것을 이번 회담 합의문은 어디선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CVID라고 명시적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상 합의문이나 선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고 북한은 체제 보장이 되는데 이게 북핵 문제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시간차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그 비핵화의 초기 조치를 즉각적으로 뭔가 물리적인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핵탄두나 ICBM을 상징적으로 2개 반출을 합의해서 배에 실어 떠나보내는 실질적인 조치를 한 번에 할 수는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경제 지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거든요. 체제 보장은 결국 말로 해주는 것이 불가침하겠다.
그리고 국교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 말로 그냥 일단 약속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차 문제를 북한은 또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북한이 받아들이느냐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회담의 성공 관건이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판이 깔리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우리 정부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는 상당히 좀 성공을 거둔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CVID와 CVIG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해 나가면서 비핵화 혜택을 이뤄내야 합니다. 거기에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힘을 보태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결국에 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좀 예상을 해봤는데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어제 실무협상단이 아닐까 싶어요. 3번을 만났고요. 밤 늦게까지 정말 이어졌거든요. 이걸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려가 섞였다고 봐야 될까요? 실무협상단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실무협상이라는 것은 모든 정상회담, 회담에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만나서 최종적인 합의문이 될지 선언이 될지 그 문구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4.27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그런 합의문 선언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쯤에 이제 어떤 일종의 발표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보다 우리한테 조금 더 정보를 준 것이 바로 어저께 폼페이오 장관이 예정되지 않았는데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좀 얘기를 했죠.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CVID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CVID 입장이 바뀌지 않았고 특히 이제 검증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시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아마 가장 핵심적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에 결정해야 할 게 이제 아마 공란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가 되겠죠. 지금도 두 정상이 도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오전 9시 13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카펠라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그보다 7분 뒤인 9시 30분에 김정은 위원장이 카펠라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회담 그러니까 10시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7분 정도 남았나요? 예, 잠시 후에 이제 있게 되는데 기자회견이 오후 5시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박 7시간 정도 만나게 되는 거죠. 어차피 회담도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나절 사이에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낼지 굉장히 관심인데 이제 방금 박관 앵커가 질문한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95% 이상은 마무리가 돼 있다. 거기에 이제 양 정상이 그 합의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뭔가 정상이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남겨놓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큰 방향은 이미 지난달 16일 이전에 아마 정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가 CIA 국장일 때 한번 방문을 했고 방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국무장관 돼서 2번을 만났기 때문에 그 큰 틀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6일 날 북한이 갑자기 이제 태도를 돌변하고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시 이제 그 뒤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가지 포인트인데요. CVID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담길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시한을 한정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전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것이고 이전 행정부를 끝없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나머지는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죠.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정확히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 어느 수준의 체제 안전 보장이 될지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기는 분명히 이것은 다르고 유니크하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결정이 돼야 할 부분이고 결정이 아마 돼 있는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을 할지 안 할지 여부 그것이 이제 아마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을 보면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확인이 육안으로 자세히 안 되긴 하는데 김성애 실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으로 아마 좀 예상이 되는 인물들이 지금 그렇죠. 두 정상을 수행했던 인물들 먼저 물론 회담장에 와 있겠죠. 와서 이제 회담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사실은 이번에 북한 측에서 키플레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는 바로 이제 폼피오 국무장관이 아닌가 싶은데 두 분께 공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3월 8일인가요? 정용 실장이 백악관 가서 이제 초청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했고 그때 바로 이제 수락을 했기 때문에 3개월 한 100일 정도는 안 된 것 같고요.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기까지 공신을 뽑으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1등 공신이라면 우리 정 의원님 어떤 사람이 가장 눈에 띄게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이겠죠. 그 먼 거리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구와 노구를 이끌어서 서로 왔다 교환 방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회담을 이끌어온 실무 총책임자인데 네. 외신에서는 그 둘을 탑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최고의 이게 개 강아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제 충견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는 이제 충견을 뜻하는 건데 북미 양쪽의 이제 의견, 양 정상의 의사를 받들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향한 미국의 의지, 북한의 의지를 이제 담아내는 탑덕이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 둘이 가장 그래도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한 우리 한국 정부의 노력. 거기 실무자를 둔다면은 예. 국정원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정보 라인들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죠. 예.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정보 라인들이 먼저 출발을 좀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제도화되고 장기화된다면은 외교 안보 라인, 우리 지금 통일부 라인까지 특수성을 예. 고려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조치와 준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와대 정부도 오늘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강도 2차장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들 4명이 지금 현지에서 파견돼서 현지 상황 또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거 있으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번 회담에 초석을 놨다. 전 클린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크게 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북미 미국 정상회담에 가장 성사된 것은 결국 우리 정부의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장했고 또 그것이 성과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실무는 3월 8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한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이제 그 두 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만 가서 설명을 하니까 4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정영 실장이다라는 거죠. 고일담이 이미 좀 전해졌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성사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영 실장과 서훈 원장이 바로 그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비핵화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 그렇다라고 딱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의 이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49분 50분 이제 10분 정도 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 말씀하신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사실 기자회견까지도 굉장히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인 행동들 좀 어떻게 첫 대면에서 보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만남? 그래 긍정적 의미의 돌출 행동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양 정상이 마지막 오후 한 5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때 공동으로 이제 서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하면은 그게 이제 최상의 그림이 될 것이고 예. 이제 각자 돌아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남은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예. 절반의 성공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양 정상들이 잠깐만 좀 화면 보실까요? 지금 한 장의 사진인데요. 지금 회담장 내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호텔 여직원이 이제 회담에 앞서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양국 국기죠. 성교와 인공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곳에서 할지 아니면 저게 공동 합의문 발표 장소인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데 네. 호텔 로비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실내는 실내입니다만은 어떤 네. 룸 안이랄지 이런
깊숙한 공간은 아닌 것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국 측 언론의 라이브 화면을 보면 저곳의 장면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첫 대면 장소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조 정상이 어떻게 입장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도 뭐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동시에 입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양 정상이 만나는 사진을 찍을 때는 서로의 뒷모습이나 뒤통수가 나오게 찍지는 않죠. 양 정상이 서로 걸어와서 저기 있는 것이 성조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배경을 놓고 뒷배경을 놓고 서로 정면으로 악수를 하면 앞을 바라보는 네. 장면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양쪽으로 동시에 입장을 해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서 전면을 보면서 손을 잡은 모습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기 박 교수님 이런 의전에서 이런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17분 정도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양국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글쎄 뭐 도착 시간까지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예, 누가 어떻게 되나요? 뭐 들어오는 입장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하게 예.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먼저 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딱 맞춰 들어가서 더군다나 저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아마 동시 입장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건가. 그게 결국 핵심이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때 보여줬던 거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고 통일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좀 다른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호칭할 때 계속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그리고 뭐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역시 오토 원비어의 죽음을 연상케 되고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도발 국가다. 그런 국가의 정상을 만나는 것은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어떤 형식의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곳 차도 벤츠 차량 지금 네, 회담장이 회담장이 카메라로 도착해서 승용차 내리는 모습. 자, 실내 공간이 아닌 외부에서 저희 카메라 잡고 아마 찍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네요. 네. 예, 그게 김영철, 공창성 부장, 최강의 부장, 통역하는 의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같습니다. 잠시 전에 이 시각에 현장 화면인 것 같습니다만, 예, 지금 보셨잖아요, 잠깐 얼굴. 네. 뒤에 지금 미국 외무상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어서 이수용 국제부장의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노광철 이민무력상의 모습들. 글쎄요, 지금 평양에는 일단 촬영에 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김승일 총참모장, 총동치국장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인민복 차림으로 회담장에 입장하는 모습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서양식 양복이 아닙니다. 인민복 차림. 이건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던지는 메시지인가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4.27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예상을 도에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보통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추정을 했었죠. 근데 여전히 인민복을 입고 왔는데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의 형태라는 것이 그냥 서구 국가는 아니죠.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일반 보통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베트남 같은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가에서 인민복이라는 것은 정장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거나 공식 행사를 할 때 인민복을 입죠. 물론 양복도 입습니다만 인민복도 입습니다. 그래서 저게 특별하게 저는 이상하거나 그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방금 오면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해서 승용차에 내렸는데 이 파란색인가요? 이 서류철을 직접 들고 왼쪽에 검은색이죠. 검은색 서류철을 들고 내리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요. 김여정 제1국장의 모습도 보였어요. 아마 옆좌석에 타고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들어가는 모습 잠시 보실 겁니다. 잠깐을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글쎄요. 그렇게 직접 서류철을 또 들고 간다. 저런 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방금 보셨죠? 네, 김여정 제1국장. 예전 같은 경우는 저런 거는 비서실장 역할하는 김여정 제1국장이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차 안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아마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직접 마지막 최종적으로 챙겨야 할 자료들. 아마 최종 합의문이 지금 올라온 것들 이제 보면서 아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여백에 결정하셔야 될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실무진들이 아마 표시를 해놨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내리고 바로 이제 검은색 서류처를 들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잠시 뒤 5분 뒤 이제 약 4분여 뒤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화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은 잠시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평양에서 공수한 1호차죠. 벤츠 승용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전에 내렸습니다. 인민복 차림으로 회담장에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같이 평양에서 온 수행원들이 있다는 모습도 보였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양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는 뿔테 안경을 또 착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착용하지 않은 모습까지 함께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한 4분 정도 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연출할 것인가. 김창순 부장 그리고 핵인슬나요? 거기 부비서실장이죠. 예. 싱가포르에 일찍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전 경호 문제를 조율을 했었는데 두 정상의 입장 모습 그리고 뭐 워낙 키 차이도 많기 때문에 모습들 어떻게 북한 측을 좀 배려했을까 하는 부분들. 오늘 회담 시간이 사실은 오전 10시입니다. 싱가포르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데요. 미국 동부 시간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이런 이벤트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연 북한 측에서 그 정도 관련해서 요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조교님? 아무래도 동등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겠죠. 키 차이가 일단 나는 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뭐 앉아서 하는 사진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상 간의 회담에서 이렇게 좀 사실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외빈들을 접대할 때 뭐 그냥 만납니다. 일단 앉아서 서서 일단 기다리고 오는 사람 악수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하는데 이번엔 둘이 동등하게 어쨌든 입장 순서나 그 동선에서 동등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뒀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아까 나왔던 그 인공기와 성조기가 있는 배경에서 과연 얼마만큼 몇 걸음을 정말 동등하게 걸어와서 만날 것인가 그게 이제 주목해볼 지금 저곳이 방금 전에 화면이 좀 비쳤습니다만 카펠라 호텔 동쪽 아마 거기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거기서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붉은색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양국 국기입니다. 성조기와 인공기가 각각에 세워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프랑스 라인이 취재진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고요. 지금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회담 TV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채널을 시청하고 있을지는 사실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를 잠깐 보셨겠지만 두 정상이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례상 그렇죠. 양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양상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회랑에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두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캐딜락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역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카펠라 호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담 장소로 들어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들어가는 모습. 문이 열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이었죠. 네,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이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을 합니다. 네.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즐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상회담에 저희들이 여러 번 보수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진지하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틀림없이 조언을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간이 오전 10시로 예상이 돼 있는데 잠시 글쎄요. 두 정상이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요. 회담장에 도착을 한 장면 저희 볼 수 있었고 잠시 뒤면 조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첫 대면을 할지 얼굴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전에 두 정상이 말도하게 될 그 첫 대면을 하게 될 장소도 보여줬습니다. 인공기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 세워져 있는 모습 보여주시죠? 저렇게 이제 붉은색 카페트인데 오른쪽 왼쪽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칭형으로. 저게 이제 인폭 들어간 곳인데 아마 카펠라 호텔 동쪽 구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 구조를 보면요. 저기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일단은 세계 언론 취재진들한테 첫 만남의 의미를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제스처 악수를 하고요. 저기서 간단한 인사를 하게 될지 모두 발언을 하게 될지 일단은 15분간의 인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모두 발언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지한 표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회담 어떻게 예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최대한 진지하고 진중한 표정, 어떻게 보면 강한 이미지를 좀 밝혀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이미지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밝게 웃는다든지 우호적인 또 일종의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보이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협상의 달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첫 장면이 여전히 주목이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의 말을 그렇게 꼭 들을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대선에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게 축하 전화는 아니고 전화였는데 그 전화에서 축하한다,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꼭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 말을 그렇게 꼭 듣는 타입은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여전히 좀 예측 불허의 모습들은 있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던 모습을 화면을 보시는 건데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당초에 오전 10시 정각에 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모두 좀 상기된, 긴장된 표정을 저희들이 잠깐 엿볼 수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타고 패들락원, 비스트라고 불리죠. 패들락원에서 내리는 모습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요. 오늘 회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한국 시간은 10시에 시작되기로 있었습니다. 한 15분 동안 인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모두 발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분간 1대1 단독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과연 세계 단판이 될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큰 거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90분간에 걸쳐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업무 오찬도 있습니다. 이 오찬장에 또 누가 참석할지도 굉장히 관심사고요. 자,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두 정상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였고요.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약 4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양 정상이 입장을 해서 첫 대면하는 장면 함께 보실 수 있으실까요? 박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북한의 진정성 알고요. 포함도 평가는 5초면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5초 정도 시간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볼지요? 일단 첫 차장하고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직관 굉장히 믿는 것 같아요. 거래 기술 본인이 쓴 저서에 보면 보시죠.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악수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살짝까지 내밀었고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 남겨주셨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있네요. 두 정상 당초 오전 10시에 첫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약 4분여가 10시 4분경에 카펠라 호텔에 있는 두 정상의 만남의 공간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네, 표정은 조금 전에 긴장된 모습에 비해서 살짝 미소를 띤, 양 정상이 살짝 미소를 띤 채 10초가량 악수를 나눴고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오른쪽,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 어깨를 토닥거리는 장면, 또 왼쪽 배 쪽을 또 약간 토닥거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자, 회담을 통해서 걸어가는데 잠시 멈춰서 두 정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단독 회담이 열릴 곳으로 하는 데는 회담 장소에 들어가는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잠시 비교된 모두 발언, 사전 혼담의 모두 발언이 보이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뒤이어서 취재진들이 해당 장소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현장화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보면 어떻게 보셨어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이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예. 북미 정상이 만난 일이 없었죠. 뭐 이제 그런 일이 없었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한 53년 만에 할아버지에 이어서 53년 만에 원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떨리는 순간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에 다시 나오고 있지만, 일단 첫 만남은 화기 예약에서 미술을 통해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한 공식의 가운데에서 압수를 하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야기를 수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하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인사를 나눴을 것이고, 회담장으로 가는 데까지 보면은 주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드하는 장면이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상 외교의 경험이 많고 국제 경험이 많죠.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인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는데 회담장 들어갈 때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치를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로 갈지 잠깐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저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전반적으로 앞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리드를 하고 있는. 원래 카펠라 호텔에 익숙한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내라는 모습, 마치 저희가 뭐 미국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사실 중립 지역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들도 지금 연출된 장면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호스트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요. 결국은 세기의 악수는 없었네요. 지금 우리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악수를 몇 초간 할 것인지, 꽉 잡을 것인지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냥 악수는 평범하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표정을 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무표정, 약간 미소를 짓지만 저 정도면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미소를 보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사적 첫 대면을 했습니다. 반갑게 악수하는 장면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세기의 북미 담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10초가량의 악수였고요. 지금 회담장 내부의 모습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유익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굉장히 성공적인 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욕심없이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Well, it was not easy to get here. 보장된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환경과 발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려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e past worked as fetters on our limbs, and the old prejudices and practices worked as obstacles on our way forward, but we overcame all of them and we are here today. That's tru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t's right. Thank you. Alright guys, let's go. 네, 고맙습니다. 나팔
지켜내주라 도와줍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실 영원하시는 건데 이 이후에는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네, 이 북미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막혔던 거 잘 풀리고 그리고 또한 이 북미 회담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미국 대통령 새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얽혀고 설켰던 많은 문제들, 난제들 정말 풀어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진정 번영이 무엇이며 따뜻한 화목이 무엇이며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곳 대합실 TV 앞에 모여 관련 속보를 지켜본 시민들은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도 TV 앞을 떠나지 않고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이곳 대합실에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언론사, 로이터, AP방송과 싱가포르와 일본, 중화권, 호주, 네덜란드 방송사들도 나와 회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하기도 하는 등 외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상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를 하고 지금은 단독 회담 중에 있습니다. 원래 예정이 45분이었는데요. 더 길어질 수도,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45분 동안 이 단독 회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 두 정상이 나눌 수 있는 시간 한 20여 분이 되지 싶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바로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회담 보시면 어렵사리 정말 마련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회담이 이제 끝나고 나서요. 두 정상의 모습, 또 제스처 이런 걸 보면 오늘 회담이 어느 정도 잘 됐구나 이런 걸 좀 저희들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은 지금 처음에 그 회담 시작할 때의 분위기와 아마 좀 많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담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둘 다 모두에게 실패하면 안 되는 회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다른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역사적인 회담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 끝나면 업무 오찬까지 끝나고 5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양국 정상이 나타나서 보이는 분위기는 아마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실패한 정상회담 없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분위기 같은 거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을 때 과연 몇 명이 배석을 하는지 이제 그게 나오면은 대략 얘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혹시 양측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대충 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됐고 이제 서로 이제 수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를 이제 서로 실무자들 얘기 오고 가는 것들을 양 정상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아무리 이제 어떻게 하라고 미임을 해주는 자리가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딱 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폼페이오 볼턴, 뭐 김영철 부위원장만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아직도 뭐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몇 분 뒤면은 그게 혹시 보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확대 정상회담으로 옮겨가는 그 자리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얘기는 어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 공동 합의문 이야기는 분명히 했어요. 부칙의 서명까지 할 수 있으면 세계가 놀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공동 성명이 나오면 좋은 결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미가 어느 정도의 물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멘트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뭐 기대할 만한 최소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최초 이야기했던 조심스러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기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의하면 어쨌든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이고요.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가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비핵화의 정의인데요. 과연 이제 CBID가 명확한 명칭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어저께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불변이다. CBID가 맞다. 근데 다만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CBID를 확실히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뭐 이게 영어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표현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의 정의가 됐으면 비핵화의 시기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행정부와 차별화되게 지금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2020년 트럼프 1기까지는 어쨌든 비핵화의 마무리가 지어져야 된다. 이제 그것이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이전 거랑은 확실하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특히 94년 제네바 합의라든지 2005년 9.19 공동성명 둘 다에서 문제점이 비핵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비핵화의 방법이죠. 결국은 검증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저께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CBID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의 문제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 검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 사찰, 이제 임의 사찰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신고하는 시설 외에도 미국이 의심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검증의 문제. 네 번째가 이제 비핵화의 조건인데요. 그것이 결국은 체제 안전 보장이죠. 그것은 미국이 북한한테 주어야 되는 거. 그 체제 안전 보장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따르면 이건 이전과는 다르고 또 굉장히 독특한 형태가 될 것이다. 조약의 형태를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 상원을 통과하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만큼 또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보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뭔가를 이뤘는지 성과를 이뤘는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을 마치고요. 아직 회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소를 나누면서 카펠라 호텔 호텔장에 둘러보고 있는 상황인데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진 않는데요. 지금 보면요, 회장이 글쎄요, 두 정상의 운영 잘 됐다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웃는 모습입니다. 10시 10분에 조금 지난 시각에 단독회담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40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뭐 예상했던 45분 내 안에 단독회담이 끝난 것으로 현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상으로 거의 맞추기 약간 부족한 시간.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함께 걷는 분위기를 봤을 때 정상회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회담에 오늘 이제 처음 모두부터 해서 지금 확대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봤을 때 분위기 자체는 성공적인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합의문 결과들이 나올지가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박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북미 간의 공동의 이제 시한표, 그 로드맵을 말씀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목적 시한, 그 엔드 스테이트일 텐데 그 2020년이라고 하는 북미 간의 공통 시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고 북한은 2016년도에 제7차 당대회를 했는데 예정대로 한다면 8차 당대회를 2021년에 열어야 합니다. 그럼 2020년까지는 사회주의 강성되고 구체적인 목표를 어떤 현실화된 모습들을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하거든요. 경제 건설 노선을 만약 지금 채택했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지금 발표될 합의문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향해 두 정상이 가볍게 손을 흔들고요. 확대 정상회담이 열릴 회담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시청자께서는 화면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금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좀 기대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뭐 잘 그 회담이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5분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난 거죠. 워낙 시작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안 채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오히려 합의가 안 됐으면 시간이 더 늘어났겠죠.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공언을 했습니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겠다.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방금 이 화면에 나옵니다만
표정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미소를 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편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얘기가 잘 됐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그렇다면 아까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회담의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일단은 지금 어저께 뭐 오늘까지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만 핵심적인 지금 빈 공간들을 이제 이 바로 단독회담에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어줬다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정리할게요. CBID 부분이 공동 합의문의 명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상관되는 빅딜, 그러니까 상대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제 보장이 분명히 담길 것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을지,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시안이랄지 방식이랄지.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눈 중에 참모진이 참석한 확대 정상회담에 돌입하는 모습, 지금 양 배석자가 앉아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통일적이 앉아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통해 왼쪽으로 폼페이오 부장관이 있고요. 그 옆으로 넬슨 부장관, 편하게 오른쪽으로 특별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고요. 김정은 위원장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안경을 쓴 채 막히를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녹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북한 측 배석자 김호식이 살짝 비치고 있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예, 보이고요. 이수용, 이용호 다 안쪽에서 김정은 위원장 왼쪽 손에 어떤 인물인지 김정은까지 앉아있는데요. 일단 바로 통역이죠. 그 뒤로 이제 이수용. 숫자는 맞췄는데 맞췄고요. 자, 저희가 민족사, 민족사는 이런 분단을 양쪽에서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배석자의 면면인 것 같은데 어떤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국민관계를 가져가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바로 좀 물어볼게요. 거의 안 들리네요. 그리고 문제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함께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고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확대회담 내부 모습 보였습니다. 10시 54분경에 두 정상의 확대회담장에 들어갔고요. 잠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내용, 저희들이 뭐 자세하게 현장 환음이 들어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듣지 못했는데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글쎄요, 미국 쪽 배석자들, 어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쪽 배석자들은 저희들한테 언론에 알렸기 때문에 누가 배석할지는 사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볼튼 국방부장관,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 이렇게 앉아 있고요. 왼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했던 배석자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이수영, 그다음에 리용호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예, 김영철 이렇게 대사이 앉아 있는 모습. 상대에 맞췄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단독 정상회담 시간이 45분이었는데 좀 일찍 끝났다. 그래서 단독회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담 끝나고 나왔을 때 두 정상이 취재진에 보여줬던 모습들도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90분 동안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오후에 업무 오찬이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동안 오찬이 있고요. 그 결과물, 오늘 회담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부정상의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현재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해진 스케줄,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거의 정확히 진행이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 역시 박 대표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대로 간다라는 것은 크게 양국 간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확대 정상회담을 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미국 측 발표자는 이제 어저께 이미 좀 알려졌습니다만 그 북한 측에 참여하자는 우리가 정확히 몰랐었죠. 그런데 혹시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존 켈리 비서실장이 오니까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그렇지는 않고 외무성 라인들의 공식 라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정상적인 형태에서 하는 국가 간의 이런 정상회담에서 비선 라인보다는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확대 정상회담 지구는 그 참여 인원이 많지는 않죠. 이것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스타일을 반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많은 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회담을 원치 않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냥 상무들은 최소의 숫자를 지금 참석을 시킨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역시 만약에 그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의제가 남아있다 하면은 관련자들이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저 정도 수준에서도 이제 충분히 마무리가 된다라니까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든지 양국 간의 그 서로의 잡점은 좀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앞으로 북미 관계를 장기화,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이번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장관이긴 하지만 CIA 정보수장 출신으로서 그 북미관계의 특수성을 돌파하기 위해 양 정보수장들이 먼저 만났던 것이죠. 비선 라인들이 먼저 만나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확대 정상회담을 할 때는 기존 제도화 있는 외교 라인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북미관계의 추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주고받아야 될 게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죠. 체제 보장의 마지막 그 핵심은 어쨌든 수교죠. 평양과 워싱턴에서 서로의 대사관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실무 책임자들이 지금 수인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매우 좋았다. 훌륭한 관계다. 훌륭한 관계다라는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스타일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내포하는 듯 아닌 듯한 이런 애매모호하면서도 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발언 스타일이거든요. 짧게 방금 박가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매우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법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말을 하지만 직원직설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를 좋다고 포장은 하진 않죠. 그래서 저것은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관계에 초점을 맺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북미 미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첫 조치고 첫 만남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이제 관계 측면의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게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비핵화도 최종적으로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박 교수께서 이제 CVID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본의의 대상, 중요한 게 부분이 정의, 시한, 방식, 조건이었는데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그 대상 있잖아요. 어떤 걸 해야 될지, WMD,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다 북한이 또 받아들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WMD 문제는 지금 얘기가 된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화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미사일 문제는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해체 조치가 있어야 되고 폐기 조치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좀 조정하는, 제한하는 그런 것까지 또 미국이 좀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될지는 한번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북한에서 이제 보상 문제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있었고요. 좀 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퍼스트 미닛에 이제 다시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분 만에. 만약 이제 거래꾼의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질문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내심 생각은 핵물질과 핵무기들 키로당, 톤당 얼마를 주면 포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거래꾼의 방식으로 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플라토늄 뭐 키로당 얼마에 이제 보상을 팔 것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만약 거래를 한다면 그런 식의 질문을 내심 아마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쉽게 하자면은 예. 거기에 맞춘 이제 거래 조건과 가격 지금 호가가 서로 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보상 조건이 문제일 텐데 그 금액은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과연 누가 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국을 와서 회담 결과를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도 열리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얼만큼 지갑을 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 과연 뭐 저 파는 저쪽에서 벌어진 돈은 돈만 내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돈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특수한 게 한 번 더 평화를 번영해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라고 한다면은 조정을 해가지고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할 사안일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측에서 이렇게 과감한 투자와 결단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온 것이죠. 예, 박수님, 북한이 이것만은 양보 못하겠다.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북한 쪽 입장에서는.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계적 동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CBID도 받아들일 수 있다. 대신에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라. 그 모든 조치의 가장 핵심은 체제 안정이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체제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번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 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 아마 그것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 비용 문제를 이야기를 사실 해주셔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비용 문제는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근데 이게 사실 미국 경제 제일주의죠. 그래서 이번에 G7에서도 결국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문제는 또 여러 번 이미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말을 좀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비용 문제죠. 네. 미국은 북한의 경제 원조를 할 수 없다. 그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해야 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은 준비가 돼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대진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들일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비핵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겠죠. 예,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공개될지 지금 두 정상은 글쎄요, 배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분위기가 좋다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그건 굉장히 유용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중계를 좀 보내드릴 텐데요. 일단은 청와대도 방금 저희 기자가 전달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제 그젠가요? 수험생 된 기분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중매 역할, 잘하면 수리석자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특히 이제 한반도 상황, 동북아 안보 상황에 중요한 그 시점을 맞이한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문재인 정부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는 사활적인 어떻게 보면 생존과 번영, 한반도의 평화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화두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비핵화에 이런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이 오늘 어떤 합의가 나올지는 저희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깨진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정부가 저는 늘 이 표현을 씁니다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길을 잘 찾고 왔지만 앞으로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어쨌든 이 북한의 비핵화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끝까지 동력을 갖고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미 간의 중개 역할을 잘 했죠. 근데 중개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정말 당사자가 되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보증자의 역할, 양측에서 비핵화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것에 확실한 보증을 해주고 모든 합의들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중심, 축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 보증자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